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했던 사람의 변심,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린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60살 평범한 택시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내가 캐디로 일하러 간 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거리를 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고 손님을 태우며 때로는 그들의 짧은 삶의 단편을 듣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한 아내와 20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웃으며 맞아주던 그 미소가 저를 하루의 피로에서 벗어나게 해줬죠. 우리는 큰 욕심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만의 소박한 행복이 충분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50대 중반, 나름 건강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골프장 캐디 일을 제안받았어요. 여보, 나도 뭐라도 해보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그녀의 말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택시 기사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서울에서 방 2개짜리 전세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매달 1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했어요. 아내가 캐디로 일하며 월 200만 원 정도 벌어온다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아내는 곧바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저녁 8시쯤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죠.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곧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골프장 손님들 재밌는 사람 많아.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는 그저 그녀가 즐거워 보이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은.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저녁에 집에 오면 같이 밥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전화만 만지작거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일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캐디 일이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다고 들었으니까요. 골프백을 들고 하루 종일 걷고 손님들 말까지 해야 하니 지칠 만도 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졌어요. 전엔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까지 바르더군요. 골프장 규정이야. 단정하게 입어야 손님들이 좋아해. 그녀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9시가 지나도 아내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더니 손님들이랑 뒤풀이 있어서 늦어졌어. 곧 갈게.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날 밤 아내는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은 살짝 상기된 채로요. 뒤풀이? 무슨 뒤풀이야? 제가 묻자 아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님들이 밥 사준다고 해서 갔어. 별일 아니야. 그 말투에 왠지 모를 불안이 스쳤지만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일 끝나고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택시 손님 중 한 분이 우연히 골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골프장 캐디들, 손님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는 경우 많아요. 돈 좀 있는 손님들이 팁 두둑이 주니까 캐디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걸까? 설마 아니겠지. 저는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늦게 들어왔어요. 자정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평소와 달리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묻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었어.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핸드백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당신 나 몰래 뭘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다그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 실수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골프장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잘해줬어.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다 보니 그만 아내의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소리쳤지만 아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몰고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의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새벽 2시 한강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에 비친 달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제 인생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쪽잠을 자고 하루 종일 손님을 태우며 정신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세월이 어디 쉽게 잊히겠습니까? 아내가 잘못했어도 혹시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자책도 했습니다. 내가 더 잘 챙겼다면,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내가 택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이야기 좀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한 짓이 뭔데?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혼하면 정말 홀로 남게 되는 거 아닌가? 60살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배신의 상처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결혼사진,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까지 모든 게 아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재산 분할 문제도 논의했어요. 전세 아파트는 제 명의였지만 아내가 캐디로 번 돈도 생활비에 보탰으니 그녀에게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하게 나누려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절반씩 나누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20년 동안 모은 전부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은 재산을 반씩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사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택시 일을 계속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아팠지만 그녀 없이 살아가는 이 외로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은 새 출발해라, 60살이면 아직 젊다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시 손님으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신가요? 무슨 고민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의 배신, 이혼, 그리고 혼자 남은 삶에 대해. 할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으면 남은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새 사람, 새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60살,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었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이 제게 취미를 권했습니다. 기사님, 등산 어때요?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등산 모임에 가입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며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덕에 저는 조금씩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여성분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녀는 57살 1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산에 함께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달리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등산하면서 깔깔 웃는 모습, 힘들게 정상에 올랐을 때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재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으니까요.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줄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기사님은 따뜻한 분이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녀와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로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등산뿐 아니라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그녀가 만든 김밥을 먹으며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녀는 요리를 좋아했고 저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새 삶을 시작해 볼까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새 출발 나쁘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 여자 만났대. 그 여자도 호랍이랑 사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택시 일을 줄이고 동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벌며 그녀와 함께 소박한 생활을 꾸려갔어요. 그녀는 재봉 일을 시작했고 월 100만 원 정도를 벌며 우리 생활을 보탰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니 미안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살며 많이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너무 그리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한 뒤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길을 가고 있어. 당신도 잘 지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저는 그녀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한 새 삶은 소박하지만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산책하며 별을 보는 시간이 제겐 큰 행복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재봉 일을 하고 저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20만 원을 법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새로운 봄을 가져올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